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특히 시인들 만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기 시인들 계시지만 한 명 한 명이 다 독립 정부이긴 한데 그 정부가 악당의 정부들이야. 너무 날카롭고 자기 세계가 뚜렷해가지고 이래서 바깥에 비춰지는 거에 비해서 아주 그 의학 용어로 과민성 뭐 이런 거 신경질 그런 어떤 세계관을 다들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합을 해서 무엇을 한다는 일은 철저하게 그 공간을 건들지 않는 것밖에 없어요.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거든요. 한국에는 혈연, 지연, 학연, 내가 너보다 나이가 몇 개인데 등단을 내가 얼마나 빨리 했는데 내가 대학에서 지금 있는데 라는 상당히 자기의 자리를 상부에다 놓고 상대를 하부에다 놓고 내려 이렇게 쳐다보는 도제적인 어떤 부분이 있어서 부딪히기가 어렵다는 걸 알죠. 그런데도 저뿐만 아니라 제 자식이 또 제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그런 일들을 선택했을 때 맞아,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그 중에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아티스트다. 왜냐하면 남들은 종을 만든다면 땡그랑 뭘 범종을 만든다면 이 일은 깡통을 만드는 일에 가깝거든요. 종을 꿈꾸면서 깡통을 남들이 볼 때는 깡통이야. 자기 스스로는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나쁘게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사회적인 것도 그렇고 오죽하면 다른 어떤 곳에 뭐 거의 불가촉 천민에 가까운 곳에 우리들 계급을 두겠어요. 가까운 곳에 저 아래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왜 하죠? 그런데 물으시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네. 노래하는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곡을 네. 조금 이제 모르는 노래들을 좀 들어주셔서 이 곡은 혹시 아실까요? 아, 정태춘님, 네, 정태춘님 많이 중독성 있어요. 좋아하시니까 중독성. 네, 양단 연마름이라는 곡입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시기 좋은 박자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지지
이 양단이 뭔지 알죠? 양단? 양단이 뭐예요? 저는 사실 양단과 공단의 차이를 잘 몰라요. 저도 잘 공단은 모르죠. 알 것 같아요. 공단은. 그런데 이건 알죠. 단은 비단 단자예요. 한자로. 그러니까 물 건너온 서양에서 온 비단이죠. 그렇죠? 자, 비단은 비단 염색을 하지 않은 비단 색깔 알죠? 실버. 거기에다가 드디어 염료를 넣어서 염색이 가능해졌어요. 걔들이 염색물을 안 먹어요. 일반 면처럼 광목천처럼 염색이 안 되는데 기술이 발달했어. 그래 너무 아름다운 색깔들이 막 이제 생겨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분홍색, 연분홍색 비단을 뭐라 그래? 홍단. 파란색 비단을 청단이라고 해요. 화초장에 보면 청단과 홍단 있잖아요. 근데 얘들이 크기가 비단실이라는 게 매하게 해서 그거를 이게 기우면 빼내면 올이 얇아서 구멍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크게 짜면 얼마나 좋겠어. 옷을 만들어 입을 때. 그래가지고 드디어 청나라에서 커다란 비단이 장수 왕수방이 이거를 갖고 온 거야. 그 커다란 비단이 뭐겠어요? 대단이야. 대단. 대단한데 이 말 쓰죠? 그 대단이 커다란 비단을 대단이라고. 워낙이 비싸고 질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토장에 들어간 것들은요 다 좋은 거예요. 비 오는 날 지우산. 그것도 아무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 도롱이 입고 다닐 때 우산 쓰는 자체가 선비요. 아주 그냥 그렇죠. 거기다 갓신까지 신으면 그냥 막 그냥 골목만 돌면 치마 둘러쓴 막그 아리따운 그런 분들이 기다리고 그랬죠. 부채를 서방 양단 면마름에서 갑자기 준비 안 했던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까 이것도 실제로 틀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편집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당한 거짓말과 과장은 정신건강에 좋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해 보세요. 과장의 연속이에요. 이만큼 아파도 죽을 것 같아. 배고파서 죽겠다. 아침부터. 근데 이 양단 면마름을 우리가 노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도 이런 게 있죠. 아끼다가 똥된 그런 물건, 그런 말, 그런 마음, 가장 가까운 자기 가슴 속에 그런 사람을 모셔두고 두리번거리고,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말 중에서 그 양단 면마름 같은 말 서너 개가 있는데 그걸 못 쓰고 그냥 엉뚱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나가 뒤져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고 그러려고 밥숟가락 드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속마음은 절대 그게 아닌데 혹시라도 우리가 가슴 속에다가 서려둔 그 양단과 같은 귀한 대단, 청단, 홍단과 같은 비단결난 그 언어들을 참 이렇게 가까운 사람한테, 가까운 사람은 게 다 무촌과 일촌이에요. 무촌이 누구예요? 신랑, 서방님, 그 다음에 만화님 한테 쓰고, 일촌이 누구야? 자식들, 엄마, 아버지. 거기에다가 써야 되는데 집 나가가지고 그 있잖아 막 사통팔달한 그 홍등가에 가서 쓰고 그러면 되겠냐고. 아유 그냥 어떻게 고개가 그쪽으로 들어간대야. 듣고 싶다고 나도. 근데 우리는 그럴 사이가 아닙니다. 하여튼 오늘 1부는 여기까지 우리 가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박수로서 2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명색이 토크쇼인데 사실은 노래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넣는 게 전부인데 그래도 혹시 이야기가 짧게 끝날까 봐 제가 시를 몇 편 가지고 와요. 그래서 오늘 다는 못하고요. 어머니는 독이다.
잘 보이나요? 네. 너무 작게 보이나요? 그러면은 좀 크게 할까요? 네. 아이고, 제가 이게 이렇게 빨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탁 순간 이동을 합니다. 누가 한번 낭송을 좀 오늘 오늘 아주 흑채를 보십니다. 마이크를 하나 드릴게요. 난 그냥 할게요. 그냥 그럼 크게 해주세요. 네. 어머니는 복이다. 동서벌꿀 유리병에 노숟가락으로 고추장을 퍼담아 주시며 아무 말씀 없으시다 어머니의 북무부답과 나의 안절부절이 범벅으로 채워진다. 뚜껑을 닫고 병 주둥이를 훔친 뒤에도 눈길을 주지 않는다. 돌아와 잘 도착했어요 인사 올려도 숨소리만 거칠 뿐이다. 시제도 빠지고 서천말 주씨 상가에도 못 내려갔는데 그저 몸이나 조심하란다. 싱크대 위 고추장병이 끓어오른다. 뚜껑을 열자 어머니의 검붉은 간이 거기에 있다. 녹슨 쇳덩어리 부글부글 내 몸을 덮친다. 간에다 장을 담그시는 어머니는 독이다. 독 항아리시다. 어제 집에 이 동서 벌꿀이 나와서 그러는데 동서식품이라는 곳에서 매년 아주 귀한 선물을 보내주셔요 저한테. 예전에 동서 그곳에서 하는 문화 프로그램 댓글 다는 일들을 좀 오래 했었는데 잊지 않고 오래됐는데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 동서 이걸 또 시에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래 받아도 괜찮겠다. 아주 조심스러운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멀리 계시지만 네. 이 시 속에 이 벌꿀 유리병 모양의 언어 배치를 예전에 했어요. 이건 좀 오래된 시인데 정말 집에 가면은 유리병에다 이 고추장을 담아주시잖아요. 네. 이게 뒷뜰 항아리 속에 있던 고추장이 온도가 높은 아파트 그 실내로 들어오면 여지없이 끓어올라요. 끓어올라서 뚜껑이 잘 안 열려요. 그리고 또 이렇게 뚜껑을 열으면 분명히 항아리 속에서는 매우 선홍빛이었는데 이거 옮겨서 퍼다 모으면 그냥 어머니의 진짜 들여다보지 않은 그 속 썩은 간 같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게 돼서 조금 묵직한 마음으로 썼던 기억이 나는데 제목이 아주 괘씸하죠. 우리나라의 책들 중에 EBS에서 나온 책 중에 아주 재밌는 책을 제가 하나 읽은 게 있는데 독한 것들이었어요. 독독자를 써요. 실제적으로 독독자를 쓰는데 독한 것들. 수도 없이 많은 이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독의 진화 그걸 통해서 자기 종족을 이렇게 유지해온 것들에 대한 아주 기록입니다. 참 그 신비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한번 그 책을 한번 슬쩍 지나가는 중에 독한 것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비싸지도 않습니다. EBS에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좀 저렴하겠어요. 그 다음 시는 이제 의자라는 시입니다. 뭐 하도 사람들한테는 아주 익숙한 거 같지만 요즘에 고등학생 요 시는 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고등학생 한 명이 선생님 정말 시를 잘 쓰십니다. 그래? 이게 지금 고등학교 EBS 국어 영역인가 거기하고 고등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이 시가 실려 있으니까 아이들이 수능 공부하면서 지금 공부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어딘가로 이렇게 제가 강연을 가면 아는 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는 채가 대부분 이겁니다.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살아계시네요. 이거 교과서에 무조건 실리면은 이제 무명시 내지는 조선시대 때 정도나 해서 지금 뭐 사후 한 50년 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몇몇 작가들은, 우리나라 소설가들은 국어책에서 연락 오면 절대 작품 안 주는 작가 있어요. 김땡하 뭐 이런 작가들은 자기가 그런 이 현재 진행형의 작가가 되는데 나의 미래의 수도 없이 많은 독자들이 이규보나 정약용을 생각한다 이거죠. 실명시, 무명시 이를 생각하게 되고 김사까지 생각하고 이러니까 교과서에 실리는 게 판매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아는 거죠. 저는 그래도 혹시나 하고 좀 이렇게 저작권료라도 좀 받을 요량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중학교 책이 아직 없습니다. 네. 근데 이 또 하나 뭘 물어보면서 그러냐면 선생님이 시를 잘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지? 어디를 잘 썼다는 얘기인데 진짜 정확하게 썼죠.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이걸 잘 썼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 보면 다 별거예요. 별거. 야, 우리 때가 3분의 1인데 이제 지금 2분의 1이 됐잖아요. 네, 참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다. 이렇게 돼버린 거 이퀄이 이게 동일항이 돼버렸어요. 예, 그거를 잘 썼다고 표현한 아이도 블랙 코미디겠지만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부모가 별거를 그것까지 묻는 건 2차 가해 내지는 폭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얼른 얘기해야죠. 다음부터는 잘 쓸게. 이런 오해를 낳지 않도록 잘 써야죠. 네. 우스갯소리였습니다. 네. 숟가락이라는 시입니다. 잘 보이죠? 네. 어떻게 저하고 눈이 마주쳤시오? 백진주? 네. 저기 보고 있었는데. 아니 보면서 그 작은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해요. 작지만 매우 빛나는 게 보입니다. 숟가락. 작은 나무들은 겨울에 큰단다. 큰 나무들이 잠시 숨 돌리는 사이 발가락으로 상수리도 굴리며 작은 나무들은 한겨울에 자란단다. 내 손등이 트는 것도 살집이 넉넉해지고 마음의 곳간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란다. 큰애야, 숟가락도 겨울에 큰단다. 이제 동생 숟가락을 바꿔야겠구나. 어른들이 겨울 들녘처럼 숨고르는 사이 어린 숟가락들은 생고구마나 무를 긁어먹으며 겨울밤 고드름처럼 자란단다. 장에 다녀오신 어머니가 복자가 쓰여진 숟가락 3개를 방바닥에 내놓으신다. 저 숟가락이 겨우내 크면 세 자루의 삽이 될 것이다. 쌀밥을 퍼올리는 숟가락처럼 나무들 위에 눈이 수복하다. 한 뼘, 두 뼘 커오를 때마다 나뭇가지에서 흰 눈이 쏟아지고 홍역인 듯 항아리 손님인 듯 작은 새들이 날아간다. 하늘이 다시 한번 털갈이를 시작한다. 겨울이 딱 지나고 나면 겨울이요. 석 달 정도 이렇게 12월, 1월, 2월 이제 봄방학 끝나고 나서 학교를 가려고 옷을 입으면 옷이 안 들어가거나 쑥 그러죠. 왜냐면 집에서 일할 때 그냥 좀 허름한 옷을 입고 있다가 교복을 드디어 입으면 교복 같은 게 안 맞는단 말이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우람하게 자라고 그래서 막 큰 거를 해주기도 하는데 겨울에 이때 이렇게 막 내면도 크지만 쑥쑥 자랐던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이 들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집에 숟가락이 동일하다면 우리 집에 자라는 아이가 없는 거죠. 아이들은 입이 작기 때문에 여기 옆에 입 큰다고 여기 막 자꾸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입이 조금씩 커지잖아요. 입 커지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귀 같은 거는 진물 나면서 귀가 커지지 않잖아요.
입은 양쪽에 꼭 이렇게 꼭 여기가 이렇게 찢어져. 그게 대부분 그때 알루미늄 숟가락 들어가다가 옆에 슬치면 야 이거 뭐 생고기 써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진짜 피 묻은 비명이 나오죠. 우리 다 경험 있었습니다. 작은 입에 아버지가 아 해가지고 입을 벌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조기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그래가지고 아 했는데 안 들어가니까 그놈을 쑥 넣었는데 그러고서 쑥 넣었다가 다시 나오면서 다시 한번 날카롭게 그 경험 그 아버지가 뭘 이렇게 주려고 그러면 막 입이 이렇게 손이 입으로 이렇게 갔던 그것도 장남이라 그래서 나만 줬는데 제가 그 큰 숟가락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아주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생각나시죠? 장어는 이번 시집에 있는 시입니다. 이런 뭐 사투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어. 어머니는 눈꽃만큼이라도 마음에 들면 장어다, 참 장어다.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정말 한 마리 힘센 장어가 된 듯했다. 털끝만큼이라도 성에 차지 않을 때도 장어다, 참 장어다. 돌아앉았다. 나는 정말 먼 바다 길 잃은 어린 장어 같았다. 어른이 된 나는 언제 꿈틀꿈틀 장어가 되는가. 미끈동한 시 한 편 쓰면 나는 장어 구이집에 간다. 부끄러워 고개 들 수 없을 때도 장어다. 소주잔에 눈물 빠뜨리러 꼬리치는 장어 구이집에 간다. 먼 바다 끄트머리 우뚝한 섬. 어머니에게 바닷길을 엿주러 간다. 어머니는 언제나 참 장어시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기둥에 색경이 있었어요. 색경 아시죠? 거울경자. 그 거울 조그만한 조각 거울인데 그 거울에 턱을 이렇게 뒤밀고 이렇게 이제 면도를 처음 할 때였어요, 제가. 네, 아버지가 갑자기 그 이렇게 돌리면은 도르코 면도날 이렇게 넣는 그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면도기였는데 면도기를 이렇게 열더니 한쪽 날을 빼내고 반절씩 잘라서 넣었어요. 한 번에 다 넣으면 녹슬으니까 아끼느라고 반절 잘라서 반절 넣고 반절 빼내고 뭐 이랬는데 새 거를 반절을 턱 넣으면서 톡 치러보면서 야 이쪽 새 거 이쪽이 네 거요? 아버지는 녹슬은 거친 쪽을 쓰고 새 거 쪽은 나를 쓰라는 거야. 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멋있게 생각 안 했었거든. 그날 면도날 반쪽 때문에 내가 아버지한테 울컥하고 하마터면 존경할 뻔했어. 그 마음이 아버지 마음 그런 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아침에 면도할 때 되면 그 생각이 나요. 불현듯. 그래서 이제 우리 집도 이제 아들이 둘이어서 면도기를 쓰잖아. 그럼 이제 전기 면도기도 있고 일반 칼 면도기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아들이 멀리서 있다가 집에 올 때가 있다는 학교에 다니고 그러면 2달에 한 번에 오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슬쩍 가서 면도기 날을 새 것으로 바꿔놓는 거야. 그 날이잖아. 뭐 비싸. 아직도 새 건데도 그때 딱 버리는 게 아니오. 그 깍 속에다가 다시 넣어놔. 나중에 또 걔 가면 쓸라고. 나는 좀 거칠어도 되는데 혹시 그 걔도 이제 20몇 살이 됐는데도 혹시 또 이렇게 상처 날까봐 면도기 잘 드는데요? 이거 어디 거예요? 쳐다보겠지만 자스가 방금 전에 아버지가 바꿔놓은 거지 라는 걸 걔들이 알겠어요? 그렇게 해야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마음이 편하니까. 근데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는 잘 드는 쪽이 네가 써 이쪽이 네 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자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연살을 깎다가 다쳐가지고
이렇게 살점이 떨어져가지고 할 때도 쑥 눕고 대충 눕고 이렇게 쳐다보는 나한테 종로가 손가락이 왜 10개 걷어? 이렇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오 하나 정도는 없어져도 세상 사는데 시장 없다, 병원 갈 거 없다 이런 얘기죠. 그냥 속에서 나 아버지에 대해서 그때 많이 실망. 혹시 혹시 친아들이 아니고. 그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가죠. 어? 참 서러움과 안타까움 또는 막 억울함, 억하심 정도 가까운 일촌과 무촌에서 받고 또 위로와 감사와 뿌듯함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래서 나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코 안에 있어요. 집 안에 구신이 있다니까. 주춧돌이 기둥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 주춧돌을 빼서 심장에다가 올려놓는 사람이 집 안에 있다니까. 여기다가 답답해요. 보면은 온 가족이 들어서 내 가슴에다가 주춧돌을 올려놓는 게 보일 때도 있어. 막 다 짜고 나만 갖고 막 그러는 것 같은. 이거 나만 없어지면 이 집안 편하겠구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야. 내가 한 오랫동안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거 참 옛말에 그 말이 좀 맞을 때도 있어. 자식이 윈수야라는. 어디서 그렇게 많고 많은 여자 중에서 하나 딱 골랐는데 쟤를 골랐을까 이런 생각 들 때가. 방송이라 제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살짝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응? 참 가장 큰 주춧돌을 골라서 가장 밥을 많이 먹고 힘을 내서 그놈을 뽑아서 놀 때도 많은데 해피면 여기다가 얹어놓는 경우가 있어. 그 무거운 말, 상처가 되는 말로. 혹시라도 우리도 주춧돌을 뽑아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의 눈과 심장에 올려놓는 일을 혹시라도 하고 있다면, 당신 사랑하려고 지금 운동하는 중이요 주춧돌로 이렇게. 뭐 이런 거를 이제 정록이 너만 겪는 거요. 철학 용어 논리학에서는 일반화의 오류. 너만 겪는겨, 우리 동네는 안 그려, 우리 집안은 안 그려 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요즘에 제가 다음 달에 제가 발표하자마자 여기 한번 갖고 올 거예요. 다음 달이네요. 다음 달에는 10월 달에는 이곳에 자유시대가 이따 공지하겠지만 없고 10월 달에는 여기 서산 문화원에서 교수님과 같이 서산 시축제에 가고요. 다음 달에 하는 행사는 고스란히 어디로 가느냐면 12월 달 축제, 아주 좀 크게 그날은 좀 많은 사람들 좀 모시고 재밌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로 이렇게 갑니다. 왜냐면 갑자기 너무 걱정스러운 얼굴 표정을 하길래 빼먹는 건 아니고요. 미뤘다가 먹는 겁니다. 그 이제 제가 발표 근자에 한 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 것만이라는 시입니다. 산 것만. 사람들이 아이고 그 애들이 몇이나 돼요? 그럼 산 것만 5이요. 죽은 것까지 합치면 2알 더 있다는 얘기를. 그리고 죽은 애도 내 자식이다. 호적에 올린 놈만 자식이고 지금 명절 때 오는 놈만 자식이 아니라 내 태반 속에 있던 아이. 예? 그냥 끙 하고 힘줬는데 죽은 아이가 나온. 눈, 코, 입이 너무 또렷하게 생겼더라. 그걸 또 설명해 나한테. 그런 적 있었어요. 네 위로 몇 개월 누구 있었다. 아주 네 형이었다. 사내아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머니가 간혹 그런 걸 질문하는 걸 보고 3남 2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산 것만 5이요. 저 말이 가지고 있는 함의, 숨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한 바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얘기를 쓰면서 이 강이라는 시, 이
여자들은 아기를 가졌을 때 아기가 10달 동안 자라는 동안 배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꼽, 당신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탯줄 그 아래의 그부터 산도까지 거기가 넓어졌을 때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두께와 탄력을 태초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남자하고 달리. 그래서 여자는 그냥 배예요. 아름다운 배예요. 남자는 똥배예요. 남자가 배 나온 거하고 여자가 배 나온 거를 동의로 한다는 것은 이건 택도 없는 말이에요. 아유. 참 전국에 계신 많은 여성 여러분, 제가 이런 작가입니다. 좀 많이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배가 이만큼 좀 두툼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쌍둥이, 삼둥이까지 잉태가 가능한 여유로운 공간을 지금 경작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유 떳떳하지. 아기 집인데. 거기서 아기가 빽빽 울어가면서 엄마 왜 다이어트 했어? 다이 좁좁해 죽겠어 못 크겠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넉넉한 49평을 주셨군요. 이래야지. 거기다가 막 그냥 11평짜리 막 이런 거 막 그것도 중간에 철골 구조물 들어있고 이러면 되겠어요? 움직일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방바닥에 척 늘어지죠. 그 부분을 제가 시로 썼어요. 오래전에. 이거 제비꽃 여인 속에 있는 시입니다. 2001년에 나왔으니까 22년 전 시집에 있는 시입니다. 우리 지금 아주 그 동의를 열심히 해주신 우리 선생님 유상 선생님 한번 낭송 좀 해주세요. 화면으로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수를 6번이나 담았던 당신의 아랫배는 생명이 곳간 옆으로 누우면 내가 제일 고생 많았다며 방바닥에 너부러진다. 긴장을 놓아버린 아름다운 아랫배. 누가 숨소리 싱싱한 저 방앗간을 똥배라 비웃을 수 있는가. 허벅지와 아랫배의 터진 살은 마른 들녘을 적셔 나가는 움빛감. 깊고 아늑한 중심으로 도도히 흘러드는 눈부신 강줄기에 딸려들고파 나 문득 치수장의 물처럼 소용돌이친다. 비룩비룩한 내 뱃살을 인품인양 어루만지는 생명의 무진장이여 방바닥도 당신이 아랫배에 볼 부비며 쩔쩔 끓는다. 이 방바닥도 우리 어머니의 그 늘어진 아이를 6, 7 낳았던 그러니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서 이완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아기를 1명 정도 낳았으면 이완했다가 수축 딱 해서 딱 탄력 있게 다시 가는데 회복 탄력성이 있는데 요즘에 회복 탄력성 많이 얘기하죠. 회복 탄력성이 있는데 그 회복 탄력성을 잃은 거죠. 너무 많이 스프링을 늘렸다 줄였다 하니까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딱 누우면 방바닥에 쭉 이렇게 되죠. 근데 방바닥도 그걸 알고 따뜻한 넓이를 다 주고 쩔쩔 끓. 방바닥도 당신의 아랫배에 볼 비비며 아이 고생했어요 하고 쩔쩔 끓여주는 그 사물과 그 인간을 좀 바꾸어서 위무해주는 표현으로 제가 썼습니다. 동감하시는 부분 있죠? 이거 허벅지와 아랫배에 터진 살은 그게 흉이 아니야. 그 정말 은빛 강이다. 은빛 강. 생명의 탯줄을 강물을 댔던 그 정말 밀키웨이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